한양대학교에서 강의하며 공부를 하고 있는 박연호라고 합니다. 제가 좀 아까 종합 주가 지수를 보니까 사상 처음으로 9천이 넘었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제 주식을 본 건 아니고 이 발표 때문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상황이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다양하신 분들이 개인 투자자가 많아지고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해관계자가 이제 주식시장에 몰리는 상황에서 IR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년 정도 PR 쪽에서 일을 하고 작년까지 일을 해왔는데, 사실은 제가 PR 대행사도 오래 다니면서 IR 담당자를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도 만나본 적이 없고, 단순히 이제 이 요새 말하는 ESG의 기업 지속관리, 지속가능 보고서 이 정도의 수준을 거두는 수준에서 저희 PR팀이 항상 일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IR이라는 부분을 제가 뜯어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단히 관계 중심적이고 어떤 PR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관계 형성이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필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어떤 코스피가 올라가는 상황이기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한번 저희가 IR이라는 것들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IR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이제 공시 중심적으로 어떤 기업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향후의 IR은 그렇지 않고 다른 쪽으로 좀 관계 중심적이고 커뮤니케이션 중심적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는 것들이 저희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개인들이 지금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들이 대단히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마다 IR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가능 보고서들이 발간이 되고 있긴 하지만, 개인들이 볼 수 있는 채널에서의 일단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은 숫자 중심적이고 대단히 해석하기 힘들다는 점들, 그리고 IR이라는 것들 자체가 너무 재무 중심적으로 가고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는 부분들, 그리고 다트라는 부분에서밖에 확인할 수 없는 영역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비전이나 목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과 어떻게 연계돼서 나아가고 있는지라는 것들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는 대단히 힘든 상황입니다. 다행인 점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 보고서가 거의 유가로 발행되는 반면에 국내 같은 경우는 무료로 많이 발간이 되죠. 증권 회사에서. 그래서 저희 같은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IR이라는 것들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은 분명히 갖추고 있다라고 연구 과정에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이제 공시 같은 것들, 그러니까 IR이라는 것들이 단순히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기업을 어떻게든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고 투자처로서의 가치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광고를 주면 된다고 해서 광고를 잠깐 보죠.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것들을 좀 연구를 하고 싶어서 연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좀 놀랐던 게 우리나라에 IR 연구 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영이나 경제 쪽에서는 IR 논문이 좀 발간이 되고 어떤 기업 공시의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경향이 좀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IR이 투자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IR이라는 단어 자체가 릴레이션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PR 쪽이나 어떤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IR이라는 것들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 중심적으로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점으로 좀 출발을 했고요. 기존에 이제 정의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미국에 있는 IR 협의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IR 협의회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상장법인과 투자관계자 사이에 가장 효과적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재무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그리고 국유 준수를 통합하는 전략적 경영 책무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것도 이제 미리의 어떤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어찌됐건 기업의 어떤 주가라는 것들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들이 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지금 IR이라는 것들을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기업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IR이라는 것들이 어떤 기능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중심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이론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중에서 제가 이제 확인할 수, 그러니까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조금 지금의 어떤 관계 중심적인 IR이라는 것, 재무 커뮤니케이션으로서, 기업 커뮤니케이션으로서 IR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인가라는 것들을 봤을 때, 이 네 가지의 한 이론적 틀을 배경으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틀에서 일단 뭐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분들, 이해관계자 간 관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설명이나 어떤 전략들, 그리고 내부와 외부의 연결하는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대단히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좀 따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은 어찌됐건 이런 이해관계자의 다원화가 미반영되어 있거나 관계를 개선하는 목표가 좀 부재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의미를 설계하거나 이제 알아듣기 좋도록 설명을 해주는 기능들이 좀 부재하다거나, 그다음에 내부의 니즈와 외부의 니즈를 연결시켜서 서로 이제 원활하게 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시스템에 대한 부재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의 기능을 저는 IR에서의 새롭게 추가되어야 되는 기능이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정보 공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가 얘기하는 IR의 기본 기능인 어떤 공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식 기능이기도 하고, 그 공식 기능에다가 더해서 투자자들의 이익을 돕기 위해서 기업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까지도 정보 공개라는 이름으로 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다음에 대화적 상호작용이라는 부분은 어찌됐건 투자자나 주주 간 양방향 상호작용, 쌍방향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 기존 정의에도 쓰여져 있듯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더욱 이제 보고자 하는 것들은 투자자들의 질문이나 어떤 이해관계에 대한 요청, 이런 것들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줄 거냐라는 부분들입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기업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채널이나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채널들,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기능들을 좀 생각해봤고, 그것들과 연결지어서 어쨌든 전략적으로 내러티브 기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공시 자료를 저도 이렇게 보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기업의 어떤 전략들이나 뭐 비전이나 뭐 직원이 몇 명이고 작년에 얼마를 벌었고 어디다 얼마를 썼고 미래에는 어떤 투자 계획이 있고, 이런 것들은 들어있죠. 당연히 들어있는데, 그것들이 수치 중심적으로 제공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어려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의 IR에 있어서 필요한 기능이라고 한다면, 숫자라는 것들을 전달하는 것들을 넘어서 어찌됐건 투자자들의 해석을 좀 돕고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PR에서 위기관리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메시지의 정합성, 그러니까 일치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채널들이 대단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IR이라는 것들도 공시 자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IR 자료를 또 발화하는 것도 있고, CEO들이 얘기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닝콜 많이 하죠. 어닝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보도 자료 나가는 자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ESG에 대한 어떤 지속가능 보고서에도 IR에 대한 부분들이 쓰여져 있고요. 이런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채널들로 IR이 진행되다 보니 그것들의 메시지를 얼마나 일관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것들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뭐 비전실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비전실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과 PR실에서 얘기하는 것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미팅을 하다 발견하는 상황인데 서로 해석하는 게 내부적으로도 다르다 보니까 PR팀에서 기사를 쓸 때 이 얘기가 빠지거나 대단히 중요했던 얘기가 빠지거나 쓸데없는 얘기가 대단히 강조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몇 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저 실제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도 IR에서의 어떤 내러티브 측면과 더불어서 메시지가 얼마나 일치하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도 IR에서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좀 필요한 기능들을 네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 써놨던 정의인데요. 사실은 이게 연구가 진행 중인 연구라서 대단히 러프합니다. 조금 말도 다듬어야 할 부분도 많고 추가해야 될 부분도 많고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재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이 금융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조정하고 공정한 기업 가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뢰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는 동시에 투자자 주주와의 양방향 상호작용을 통해 기업의 전략과 비재무 요소를 의미 있게 설명하고 공시나 IR이나 PR이나 ESG나 경영 메시지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전략적인 기업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라고 좀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전략적인 기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외부와 기업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해온 집단은 사실 외부에서도 PR팀입니다. PR팀이 이제 모든 메시지도 만들고 어떤 나가는 메시지도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IR에 있어서도 PR 담당자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 플러스에서 PR팀이라는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IR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라는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민해봤습니다. 물론 IR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PR팀의 역할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IR팀을 거의 만나본 역사가 없을 정도로 PR팀과 이제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뭐 생각하는 앞으로의 IR의 방향이나 정의에서는 분명히 PR팀과의 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어야 하고, 실제로 외국의 컨설팅 보고서들이나 학술 연구들을 보면 이 PR에 대한 어떤 영향력들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이라는 부분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는 좀 경향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한 기본에 저희가 정리했던 IR의 기능들을 토대로 한 5가지 역할을 좀 부여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잡한 정보들을 투자자 친화적으로 바꾸는 번역의 역할,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합성 조정자의 역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니즈와 내부에서의 생각들을 서로 연결해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경계 연결의 역할, 그 다음에 기업 당연히 이제 우리가 있어야 하는 기업의 평판 관리라는 역할, 그리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끼리도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공중들을 관리하는 어떤 관계 설계자 역할이라는 것들이 좀 PR 담당자들의 역할로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일단 작성한 부분들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IR이라는 것들의 구성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일단은 저는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해서 좀 개념적인 연구로 일단 논문을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연구도 여기가 끝이 아니고, 이 연구를 해놓은 다음에 요거에 맞춰서 실제로 어닝콜이라는 것들을 분석을 해봐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IR 담당자들에 대한 인터뷰도 좀 진행을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해외의 IR과 국내의 IR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까지도 한번 비교해보는 연구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영역을 제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구멍이 많더라고요, 여기가. 앞으로 계속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발표와 좀 사뭇 다른 페이퍼였다고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실증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적 분석을 했던 페이퍼고요. 지금 두 번째 박인호 선생님께서 해주신 발표는 현재 특히 대한민국 국내에서의 어떤 그런 투자자 관계 IR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좀 개념을 세분화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분류를 하는 어떤 그런 이론적이고 탐색적인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동아대학교 이은승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동아대학교 이은숙입니다. 먼저 저의 이제 개인적인 소회를 시작으로 해서 너무 칭찬하고 너무 잘 읽은 논문이어서 관련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짚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사실 이 IR 투자자 관계 이 논문을 저한테 대접을 누가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련을 갑자기 주시다니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읽어보니까 너무 이제 이론적 정합성을 맞춰 주시기 위해서 4가지 축을, 4가지 그 행과 열을 잘 맞춰서 굉장히 좋은 이론 논문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론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이 논문을 좀 사례로 삼아서 비슷한 방식으로 또 논문을 발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우리 쪽에서는 좀 희귀한 IR 관련 PR 논문이 꼭 논문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이론적 틀에서 저 4가지 지금 마지막 그 PR 담당자 쪽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발표자님께서 사실은 PPT를 만들지 않으시고
논문에서 바로 가지고 오셨는데 저 PR 담당자 역할을 마지막 도출하기 위해서 저 4가지 라인들을 처음에는 이론적 틀을 제공해 주시고 4가지 축을 저 IR 축을 주시고 그리고 PR 기능을 주시고 담당자 역할을 이렇게 줘서 저 4가지 행과 열을 이렇게 이제 지금 구축하시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이론적으로 이제 잘 지금 베이스를 다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꽤나 모범적으로 저는 이론적 틀을 발전시키는 방향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생각했는데 PR 담당 실제가 실무를 10년간 하셨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미 PR에 PR이 뭐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IR 상황에서 또 같은 릴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렇게 잘 인식을 시켜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너무 훌륭한 이론이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저의 좋은 것들이고 그리고 그 IR과 PR의 사실은 핵심은 릴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릴레이션 관점에서 이제 그거를 잘 해주셨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전공자이기 때문에 전략이나 메시지 그런 게 주셨어요. 그 부분들은 너무 좋은 이론적 그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제가 2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채널이나 미디어가 굉장히 지금 아직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이제 논문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 지금 발표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여기에서 미디어의 어떤 미디어 전문가로서의 PR이 할 수 있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사실 왜 IR 전문가들이 PR 전문가들과 한 기업 안에서 만나지 못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보면 IR은 굉장히 더 독특하게 전문가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정보 공시, 재무제표, 뭐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시스템, 세계 정시 이게 굉장히 좀 특화된 전문성이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없고 함부로 이걸 해석을 오도를 시켜서 우리 금쪽 같은 돈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만의 위험이 너무 큰 거죠. 이 정보 공시를 그대로 해놓고 나서 이걸 해설하는 집단들이 이미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IR의 특성 자체가 기존의 다른 PR 시스템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보면은 정보의 특수성, 정보의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왜 IR이 지금은 PR 측면에서 많이 이제 언급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더 필요하다는 걸 좀 소구하는데 납득되는 그런 논리를 제공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질문을 드렸지만 사실은 저도 개인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학부 상담을 하는데 학생들이 교수님 삼성전자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있다. 6만 원대에 샀다. 4년을 묵혔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학생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라서 너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디서 정보를 대부분이 얻냐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얻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유튜브 인플루언서 굉장히 인기 있는 경제 플랫폼이 사실은 이 해설의 기능 지금 PR 담당자들이 어쩌면 할 수 있는 저 기능들을 사실 거의 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트랜스레이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전문가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은 이전에 금융 거기서 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로 하기 너무 그러니까 기업 대표로 이렇게 뭘 해가지고 투자 전문가로 나와서 해설을 해주는 이런 기능들로 지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망을 해주시면
그렇지 현재 해설자들이 할 수 없는 PR 담당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조금 솔팅아웃을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현재 지금까지 이런 괴리가 있었던 게 이런 PR 전문가가 아닌 경제 전문가들의 해설해주는 사람들의 역할, 그리고 그들이 유튜브 인플루언서로 사실 지금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특히 유튜브 인터뷰 채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활동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조망을 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말이 길었지만 너무 이론 정리를 잘하셨고, 하지만 실제 PR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전문성을 가지지 않고 감히 여기 들어가서 나중에 혹시 가격이 떨어지면 이 무세를 다 온몸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예, 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CEO에 대한 내용을 많이 고민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아직까지 고민을 못한 부분이기도 하고 더 추가돼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공시라는 것들이 지금 다트라는 데서 뭐 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예 보고서들이 올라와 있고 홍보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 유튜버들이 제가 말했던 이런 채널들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은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R 전문가, PR 전문가가 왜 만나지 못했냐라는 부분은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출신이 달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무 출신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 출신들이 다른 데서 만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논문에서 분명히 표현을 아직까지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IR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PR 담당자들이 IR의 본래의 의미, 어떤 재무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보조적인 역할 또는 지원의 역할 또는 협업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좀 다시 한번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어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하고 그것들 해석해내는 것들이 분명히 위험할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 주셨다시피 분명히 위험할 것 같고,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건 아니다. 대신 IR이라는 본래 기능이라는 것들은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그것들에 있어서 그것들의 이제 담당자들끼리의 이제 역할이 많아지겠죠. 서로 소통도 많아지고 회의도 많아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PR 담당자들의 역할이라는 것들을 좀 찾아보는 좀 내용이었다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좀 반드시 좀 더 살펴보고, 지금 사람들이 실제로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채널은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지만 종토방이더라고요. 뜻밖에도. 뜻밖에는 아니겠죠. 지금 종토방에서 가장 그 종목마다 있는 종합 토론방에서 가장 정보를 많이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또 얼마나 위험한가. 그래서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정보와 사람들이 올라다니는 정보의 어떤 위험성이라는 것들도 IR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적 중요성에 다시 한번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채널이라는 부분들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기업에서 하다시피 그냥 보고서로만 썼으면 금방 썼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연결을 하고 학술적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좀 약간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은 논문이었는데 말씀 주신 거 가정해서 제가 좀 많이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중 여러분들 가운데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신 분 계실까요? 예. 그럼 향후 연구에서 뭐 논문 주제를 어떤 식으로 잡으실 계획인가요? 일단은 요 개념 정리를 해놓고요. 제가 이제 기능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저로서의 확신이 들고 학계로서의 인정을 받는 논문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토대로 지금 현실을 좀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기업들마다 지금 어니콜 기업들마다 홈페이지 가면 들을 수 있는 것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모아서 분석해보거나, 그다음에 기업 공시 자료들도 모아서 분석해보고, 그다음에 실제로 기업에 있는 IR 담당자들 그리고 PR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외국 논문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서로 얼마나 니들이 회의를 많이 하니, 서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니, 보고서 나올 때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니라는 것들이 있는데, 국내는 아직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연구까지 좀 진행을 해보면, 해외랑 비교를 해보는 연구까지 좀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다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소비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위한 그 회사에서 만들어낸 이제 최종적인 어떤
뭐 정보를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내부에 보고되는 정보는 또 다를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핵심 정보인데 그거에 대한 IR을 PR과 접목시켰을 때 투자의 가치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럼 아까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하셨을 때 IR 관계자들이 회사 오너가 될 수도 있고 뭐 재무 관계자일 수도 있는데 주로 어떤 대상들을 앞으로 인터뷰하실 계획이죠? 일단은 뭐 제가 지금 생각하는 바로는 뭐 재무팀도 그럴 것이고 뭐 저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전략을 기획하는 전략실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PR이라는 것들도 항상 전략실이랑 같이 좀 연결해서 회의를 하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 전략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공개할 수 없는 정보들이라는 것들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통제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부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시장회사 뭐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그런 거 있지만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수고해주신 박일호 선생님 그리고 토론으로 수고해주신 이은주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번 세션 마지막 이제 논문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논문은요, 한양대학교 김민철 선생님께서 AI 생성 콘텐츠 고지 규제의 국내외 현황과 PR 전략적 함의, 실험 연구 증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토론은 한재대학교 최민철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김민철입니다. 저는 올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브랜딩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광고 기획과 크리에이티브 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논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발표하는 건 논문은 아니고요. 제가 카피라이터 출신입니다. 카피라이터 출신이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출신인데 이제 AI 고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AI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어서 AI로 생성한 콘텐츠들은 다 AI로 만들었습니다라고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쓰면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기업의 신뢰도나 이런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생각처럼 생각한 거를 생각의 틀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귀한 자리 주셨는데 아직 생각에 불과한 거를 전해드려서 조금 죄송하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오늘 이제 질문할 것들은 답할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AI 고지 주제는 어디까지 왔는지, 그래서 EU, 미국, 한국 세 제도의 방식, 강도 고지 의무를 비교하고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 AI 고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세 번째는 PR 기업체에서는 PR 파트든 아니면 소비자 파트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품군, 맥락별 고지 전략 네 가지와 AI 고지 관계적 함의를 조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을 드리면 AI 고지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신뢰를 설계하는 전략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배경은 이제 생성형 AI는 광고, 뉴스, 보도 자료의 제작 비용과 속도를 혁신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비자가 콘텐츠를 사람이 만들었는지 AI가 만들었는지 불명성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정보를 만들었죠. 그래서 신뢰의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고 또 조직 공정관계 차원에서 출처를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신뢰 자산 자체가 이제 손상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AI 고지가 저항을 유발하고 어떤 조건에서는 그렇다면 신뢰를 구축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이거를 보게 되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규제가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부터 보시면 한국인공지능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이 됐습니다. 이거에 법을 만든 거는 처음이 아니지만 시행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제31조로 생성형 AI 산출물의 사정 부지 표시를 의무화했고 시행 초기 제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EU 같은 경우에는 AI 액트에서 제90조의 투명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위반 시 최대 전 세계 매출의 3%까지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FTC는 기만행위 방지 원칙을 규율하며 주 단위 입법이 경준하는 분권적 구조로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연방 단위법을 규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보시면 본 연구는 AI 부지 효과를 광고 마케팅이 아니라 홍보학의 관계 이론으로 재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존 연구가 광고 태도 저하에 머물렀다면 본 연구는 AI 부지를 조직이 공중과의 관계를 설계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변수로 재입시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규제는 어떻게 수렴 분기하는가, EU, 미국, 한국의 AI 규제를 적용 대상, 의무 주체, 고지 방식, 제재 수준으로 비교하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는 AI 고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국제 실험 7편을 분석을 했는데요. 단기 저항과 장기 신뢰 그리고 조건부성 툴로 종합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PR 실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걸로 제품군 맥락별 규제 전략을 전략적 문제로 도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I 규제 국제 비교를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규제 방식, 고지 의무, 의무수체, 시행 제재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수렴점은 셋 다 소비자가 AI 생성 여부를 알게 한다는 투명성 원칙으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 글로벌 표준이 되죠. 그리고 다국적 PR은 어쨌든 가장 엄격한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규제가 있으면 글로벌 회사들은 가장 엄격한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안전하다. 동네로 이케아 코리아 한국 런칭 캠페인을 담당했었는데 그때도 글로벌 안전 기준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 제일 엄격한 규제 모든 걸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분인 것 같지만 환경 규제나 이런 것들 제일 엄격한 걸 맞추기 때문에 보통 모든 규제는 어쨌든 제일 엄격한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이론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설득 지식 모델입니다. PKM 모델이라고 하죠. 고지가 설득 시도를 읽히게 되면 방어 반응을 일으키고 신뢰 태도를 단기 저하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OPR 조직 공중 관계를 보면 자발적 고지가 오히려 진정성, 투명성 신호로 작동해 잘 관리된다고 하면 장기 신뢰 자산이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계 휴리스트에서 관점을 보면 기계는 객관적이라는 자동 판단으로 정보적 맥락에서는 고지가 덜 해롭게 되는 거죠. 단기 저항과 장기 신뢰가 동시에 작동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득 지식 모델은 단기 설득 저항, AI를 고지하게 되면 콘텐츠가 기계 생성임을 인지하게 되고 이때 이제 설득 지식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진정성이 낮고 조작 속일 수 있다. 광고 신뢰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단기 저하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AI 고지는 설득 시도를 일으켜 즉각적 방어 반응을 부르게 되죠. 이것이 부정적 주효과의 1차 기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저항은 단기라는 시간 단서를 갖는다는 점이 다음 OPR 논의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공중 관계 OPR 이론으로 봤을 때 장기 신뢰 형성 경우입니다. 선제적 자발적 AI 고지가 이루어지면 숨김없는 투명성으로 해석이 되고 진정성, 도덕성의 균인이 되고 조직 신뢰 관계 품질이 강화됩니다. 장기 신뢰 자산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AI 고지는 PR에게 관리해야 할 위험이자 구축할 수 있는 관계 자산이 되기도 하는 거죠. 같은 고지가 PK의 경우에서는 비용으로 그리고 OPR의 경우에서는 편익으로 자동 작동하는 것이죠. 이 이중성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생각의 핵심
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조건부성의 근거입니다. 왜 효과가 맥락마다 다른가? 두 이론의 조건부성을 일공해봅니다. 기계 휴리스틱이라고 있는데요. 기계는 객관적이고 정확하다는 자동적 판단이 있고 수치 예측, 정보 요약 같은 객관적 정보적 과업에서는 AI 고지가 신뢰를 덜 훼손하거나 오히려 강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KM, OPR, 기계 휴리스틱을 통합한 이중 경로 렌즈로 과업의 주관성, 정보성이 효과의 방향과 크기를 다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연구 모형은 아니고 이제 개념의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AI 고지가 이루어지면 PKM 경로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단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OPR 경로로 진정성이 올라가서 신뢰도가 올라가는 장기 편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살펴본 연구 중에 포닉과 듀어벨트가 동일 시점에서 주 4개를 동시에 포착했습니다. 시간축 전환은 어떤 시간축에서 둘이 신뢰가 생기는지는 후에 이제 종단 연구로 검증할 과정을 생각합니다. 검토한 숙제 실험은 다음에 7편인데요. 독자성이 아니라 출판하는데 검토하는 PKM, OPR 틀로 검토한 서술적 종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결론은 단순 라벨 고지는 실로 세대를 낮추되 크기와 방향은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이 7편을 선정하게 되는 이유는 실험 설계였고요. AI 생성 고지 라벨을 실제로 실험 조작한 연구들이었고요. 종속 변수가 신뢰, 태도, 행동도 PR이 관심을 갖는 단계적 성과를 포함했습니다. 최신성 연구를 우선시했고요. 맥락을 보호하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이것들은 프리즈마 흐름도를 갖춰서 메타 역으로까지도 발전시켜 볼 수 있으면 발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핵심 연구 중에 하나 코닝과 듀어벨트 연구는 광고 인스타그램 AI 고지 실험이었는데 연구였습니다. 광고 신뢰 직접 효과는 0.34 떨어뜨렸고요. 고지 신뢰 직접 효과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긍정 간접 효과가 약간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중 경로 모델의 직접 증거가 되는데 AI 고지는 광고뿐 아니라 고지 신뢰까지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공개안이 적절하다는 인식을 통해 작은 긍정 효과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중 경로 모델을 직접 증거로 채택을 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했고요. 김 선생님들의 연구는 이제 자선 광고 맥락으로 3개의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는 AI 고지가 광고 신뢰 효과를 4개에서 떨어뜨렸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AI를 인간적으로 지각할수록 부정 효과가 대신에 약화됐습니다. 부정 효과가 태도를 넘어 실제 기부 의향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기부 의향이 줄어들었죠. 부정적 주효과가 신뢰, 태도, 행동에 걸쳐 일관되되 의인화 같은 심리 변수가 그 강도를 조절했습니다. 고지 설계로 완화할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효과를 가르는 세 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설득적이냐 정보적이냐. 주관적 가업, 객관적 가업 이런 말 하는데 뉴스 정보 맥락에서는 단순 AI 표시의 신뢰 저하는 광고보다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관적 가업인 광고 이런 것들은 신뢰도가 훨씬 떨어졌죠. 위험도가 높냐 낮냐. 아까 IR 얘기해 주셨는데 금융투자는 고위험 맥락에서는 고지가 반응에 더 큰 영향을 일으켰고요. 라벨 고지가 상세하냐 단순히 AI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밝히고 끝나느냐에 따라서 정보성, 신뢰성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를 더하면 소비자의 AI 리터러시, AI에 익숙하고 호의적일수록 부정효과가 약하다 이런 검색을 해볼 수 있었고요. AI가 일상화될수록 부정효과는 시간이 지나며 약화될 수 있으며 소비자의 AI 이해를 돕는 교육 커뮤니티 자체가 전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R 전략전에 PR 실무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품목에 따라 다른 메시지를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희형 제품군에서는 AI 생성했습니다에 더해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검토를 했고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상세에 배치할 때 투명성, 진정성들이 동시에 강화될 수 있겠다. 고위험 제품군에서는 그러니까 전문가가 감독을 했다 이런 메시지를 부각을 시키면서 AI가 만들었지만 전문가가 감독했고 뭐 검증했다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 정보 콘텐츠에서는 비교적 그 AI 부지의 부정 효과가 적기 때문에 AI 활용을 적극 공개해 정확성, 효율성, 혁신성을 강조하고요. 뭐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은 AI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CEO가 직접 검토하고 승인했다 그런 것들, 책임자의 그런 책임성 있는 대응을 넣어서 형식적 대응 의심을 차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함께 생각할 쟁점은 뭐 단기 저항, 장기 신뢰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검토 실험 지금 다수가 일회성 노출 단일 시점 측정이었기 때문에 반복 노출 관계의 누적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정이 OPR 효과를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거 대부분이 서구 표본이기 때문에 한국 맥락에서 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도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축제를 들은 여러분들께서도 동의하시겠지만 AI 기술이 이제 광고 제작 영역까지 굉장히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이미 이제 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내용의 발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이 발제 내용에 대해서 한세대학교 송유진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방금 사회자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저도 되게 시의적절한 주제로 이 논문을 먼저 읽게 되면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논문을 보면서 많이 또 공부도 했던 걸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사실 이 논문에 여러 가지 개념을 좀 통합해서 좀 살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조금 눈에 띄고 인상 깊게 봤던 건 AI 고지에 대해서 사실 메시지 효과 관련한 설명고가 많이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지금 짚어주셨던 어떤 관계성의 형성으로는 사실 확장된 논문 저도 많이는 보지 못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AI 고지 자체를 그냥 단순히 뭐 라벨링의 차원에서 규제 준수가 아니라 조직과의 어떤 공중과의 관계성까지 이제 관계 관리를 보셨던 게 되게 좋게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만 약간 그런 시도는 되게 인상 깊게 봤었는데 이제 OPR의 이론 관련해서 이 뭐 PKM을 통해서 단기적인 어떤 설득 의도 때문에 뭐 부정적인 면모는 있지만 OPR로 뭐 장기적인 소비자와 간의 어떤 신뢰 형성이 가능하다라는 게 사실 이 논문의 키 메시지인 것 같은데 지금 OPR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변인들이 신뢰, 만족, 헌신, 통제의 상호성 총 4가지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살펴주신 검토하신 7편의 논문들에 대한 종속 변수가 이제 뭐 광고의 태도, 신뢰도와 같이 좀 대체로 광고 효과 지표로 좀 보여지는데 이제 OPR의 틀이 이런 어떤 광고 효과의 어떤 추가적인 설명력을 어떻게 주는지 좀 더 짚어주시면 이론적 기여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연구자분께서 이제 고지의 구체성과 인간 감독의 명시, 그리고 소비자 AI 리터러시가 이제 그 저희가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뭐 부정적으로 되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관계성의 좋은 결과로 보여진 어떤 전환점의 핵심 조건을 이 3가지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이 중에 어떤 변수가 좀 가장 핵심적인 조건일까가 조금 궁금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사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 이중 경로로 살펴봐 주신 것도 물론 충분히 굉장한 이론적인 어떤 기여가 되시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어떤 조건에서 AI 고지를 소비자들이나 혹은 이용자들이 뭔가 조작적인 단서로 읽히고 또 어떤 조건에서는 더 진정성 있는 약간 투명성의 신호로서 살펴볼 수 있는지 그런 시점이나 어떤 심리적인 경로도 좀 추가적으로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이 7편의 논문의 선정 기준이 궁금했었는데 충분히 발표를 통해서 다 답변은 됐던 것 같고요. 어쨌든 너무 의미 있는 논문과 주제로 되게 재미있게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저는 올 2월 달에 사실 박사를 했고요. 이제 2월 박사랑 학회는 지금 처음 참석을 해보는 겁니다.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발표를 하다 보니 미흡한 것들도 많았을 텐데 이렇게 봐주셔서 좀 감사하고 이제 아까 그 논문은 조금 더 살펴서 실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발전시켜 볼 수 있으면 발전시켜 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안타까운 점은 이제 이 제가 써서 일단 내긴 했는데 그거 뭐라고 하죠? 논문이 불합격? 네. 개제 불가. 네, 개제 불가가 돼서 좀 어떻게 발전을 더 시켜 방향을 좀 더 바꿔볼까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의 전공에 좀 맞춰서 메시지 쪽으로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주신 의견들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혹시 또 청중 여러분들 중에서 의견 주세요. 저도 너무 재밌는 연구 같았는데요. 그 실제 고지하는 메시지 그 자체는 다 비슷하게 거기에 관련 차별성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메시지 AI 서포티드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 고지하는 메시지에 대한 좀 차별점 같은 연구는 없어요. 기존의 것들은 그 메시지의 차별성을 두어서 조사하는 느낌은 없어요. 네, 기존의 어떤 메시지를 했다 이런 내용은 잘 없고 그냥 굳이 했다 안 네. 했다 정도의 네. 연구 결과. 네, 선행한 것들을 올려주어서 그리고 굳이 했다라는 그 이번 AI 서포티드 된 광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제안하시는 전략은 거기에 지금 서포트하는 다른 메시지를 추가하면 좋다는 방식으로 제시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제품 여기가 보면 네, 제품에 따라서. 네, 제품에 들어가서 네, 다른 메시지를 다른 담았을 메시지. 담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더 효과가 그죠. 신뢰도를 더 높이고 투명성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 기존 논문들을 살펴봤을 때는 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들은 드라마지는 않았어요. 제품 네. 그 논문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도 최근에 인원 논문을 했고 저는 퍼블리시가 돼서 저랑 되게 비슷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고지를 했다 안 했다 여부에 따라서 이 브랜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봤는데 그 안에 어떤 요소였냐면 설득 지식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광고나 이런 메시지 안에서는 사람들이 특별히 광고 자체만 보더라도 그냥 설득 지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광고가 어떤 의미로 전달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서 제가 했던 연구에서는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지각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오히려 투명성의 역설이 나타나게 된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고지하는 게 사람들한테 이런 제품을 팔면서 너네들이 그냥 AI로 만들어서 그 광고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게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진정성이 너무 낮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동일한 광고인데 하나는 붙였고 라벨링을 했고 안 했고에 따라서 라벨링했던 광고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평가, 그래서 브랜드까지도 부정적인 평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설득 지식으로만 단순히 설명할 것이 아니라 이
제품 자체를 광고하는 거에 있어서 광고를 본다고 무조건 설득 지식이 일어난다라기보다 그 광고 메시지가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고 제대로 만들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AI 라벨링이 좀 관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선생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을 보면 결국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테러를 부정적으로 만들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PR의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이제 높일 거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장기적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느 시점까지 그리고 어떤 노력들을 그 안에 계속 했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더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AI를 사용했다라고 계속 고지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이거는 좀 아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선행 연구들에 보게 되면 AI에 대한 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고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여기도 잠깐 나왔지만 맥락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만들지 못하는 광고였을 때는 AI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이 명시가 오히려 그 기계 휴리스틱이나 이런 것처럼 훨씬 더 혁신적이고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잘 만들어진 광고로 평가를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고 AI를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 안에서 AI를 무조건 활용했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는 이게 브랜드의 어떤 차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에르메스나 이런 굉장히 고가의 럭셔리 브랜드로 넘어가게 되면 AI를 활용하는 광고들 거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걔네들한테 기계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AI를 무조건 활용하는 게 좋다? 아니면 명시하는 게 좋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더 좀 세부적으로 좀 보시는 연구들이 추후에 진행이 되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브랜드에 말씀해주신 거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드리고 PKM에서 떨어지지만 뭐 OPR에서 항상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조직 시간추에서 이제 결정이 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거에 대한 병단 연구로 검증할 후까지가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했고 아까 이제 그 메시지 말씀드리면 이게 라벨링 문제가 사실 지금 이게 AI에만 관련된 건 아니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저도 신입사원 때 음주 관련해서 너무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신입사원한테 뭐 이거 음주 하지 마세요를 어떻게 좀 좋게 써봐라 이거를 이제 저한테 과제가 내려왔었던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기업체들이나 홍보회사에서 많이 생각하지 않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제품별로 맥락별로 다르게 메시지 AI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지를 할 거죠? 하다못해 실험에서도 AI를 고지를 어떻게 했습니다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연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 네, 지금 저희 세션의 배정된 시간이 약간 이미 초과가 되었습니다. 23분인데요. 곧 이어서 이어질 다른 세션 준비를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할 것 같은데 여튼 열띤 발제와 토론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청중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표명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업 PR 연구회 세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